오랜만에 친구들이나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이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죠. 살이 하나도 안 쪘네? 갱년기라는데 몸매가 그대로네? 그런데 그 사람은 특별히 굶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지 않았고 몸이 가벼워 보이고 몸 메시도 예뻐 보여요. 반대로 나이는 비슷하고 먹는 양도 많지 않은데 유독 아랫배만 점점 나오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는 잘 맞던 바지가 꽉 끼고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배와 허벅지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식사량을 더 줄이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보지만 이상하게 배는 그대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갱년기에는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의사이자 요가 강사입니다. 저도 40대가 되면서 예전과 다른 몸의 변화를 직접 겪었는데요. 오늘은 왜 갱년기가 되면 아랫배가 나오기 쉬운지, 왜 적게 먹고 운동해도 예전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갱년기 뱃살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세 번째는 제가 51kg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49kg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갱년기에는 왜 배가 나오기 쉬울까요? 갱년기 뱃살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과 근육량이 줄어들고 여기에 갱년기가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까지 크게 달라져요. 이때 지방이 붙는 위치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붙던 살이 점점 복부 쪽에 쌓이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는 비슷한데도 허리선이 사라지고 아랫배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나는 1kg밖에 안 쪘는데 왜 옷이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예요. 갱년기에는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말고 지방이 어디에 붙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몸무게와 함께 허리둘레, 바지를 입었을 때의 느낌, 근육량과 생활 패턴도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두 번째,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정말 빠질까요? 그래도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체질이에요. 평생 47kg 정도 유지했는데 40대 들어서면서 49, 50, 어느 순간 51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숫자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4kg 정도면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 체중 변화가 거의 없던 저에게 4kg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특히 배 허벅지에 살이 집중되면서 바지를 입었을 때 느낌이 달라졌고 거울로 봐도 몸의 선이 달라진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먹는 양을 더 줄이고 간헐적 단식 시간도 늘렸어요. 저탄고지도 하고 매일 새벽 공복 상태로 1시간씩 요가도 했어요. 근력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도 일부러 더 많이 넣었고요. 솔직히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51kg에서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내가 덜 노력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덜 노력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운동보다 먼저 필요했던 것은 회복이었어요. 저는 임상병의사라서 검사 수치로 몸을 확인하는 데 익숙한데요. 또 요가 강사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다이어트에서는 51kg라는 체중계 숫자 하나만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요가 강사이면서도 몸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근력과 운동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운동은 매일 하고 있었지만 그 운동을 받아낼 수 있도록 몸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 식사 횟수는 줄었는데 정작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먹는 양을 더 줄이는 대신 맵기 단백질을 충분히 챙겼어요. 그래서 맵기 달걀, 생선, 두부, 고기처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챙겼어요. 또 바빠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지 못할 때는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한 끼를 먹을 때도 배부르게 먹었나가 아니라 단백질을 제대로 먹었나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시간도 무조건 늘리지 않았어요. 몸이 무거운 날에는 운동 강도를 낮췄고 잠이 부족하거나 피로가 쌓인 날에는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51kg에서 움직이지 않던 체중이 49kg까지 내려왔고 배와 허벅지의 부피가 줄면서
눈에 보이는 몸의 선도 달라졌어요. 물론 단백질과 휴식 하나만으로 살이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더 굶고 더 운동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먹고 충분히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단백질은 몸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였고 휴식은 운동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몸이 운동을 받아들이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3가지를 실천해 볼까요? 첫째, 매끼 단백질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저녁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게 좋아요. 복잡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면 식사할 때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처럼 단백질 식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울 경우 단백질 보충제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근육 사용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벽을 이용한 푸시업처럼 큰 근육을 쓰는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세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라도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셋째, 운동량보다 회복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피곤한지, 또 운동한 다음날까지 몸이 무거운지, 저녁마다 강한 식욕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운동을 더 추가하기 전에 수면과 식사, 운동 강도를 먼저 조절해야 해요. 저도 예전에는 쉬면 살이 찔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 얼마나 많이 운동했지만 보지 않고 오늘 단백질은 충분히 먹었는지, 또 잠은 제대로 잤는지, 어제 운동해서 몸이 회복되었는지 이 3가지를 함께 확인해요. 갱년기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달라진 몸에 예전 방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저 역시 51kg에서 벗어나려고 먹는 양을 더 줄이고 단식 시간을 늘리고 매일 새벽 공복에 운동했어요. 하지만 제 몸에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과 회복이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몇 끼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근육을 쓰고 있는지, 아침에 회복된 느낌으로 일어나는지, 체중만 재지 말고 허리둘레와 바지의 착용감, 몸의 피로도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40대의 몸은 20대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달라질 수 없는 몸도 아니에요. 40대의 몸은 더 몰아붙일 대상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요즘 적게 먹고 운동하는데도 체중이나 뱃살이 그대로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단백질인지, 근력 운동인지, 휴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내 몸을 몰아붙이기보다 잘 회복시키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